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BS 클래식 FM의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하는 장일범입니다. 오늘 김주원 씨랑 왜 같이 나왔냐면 이 김주원 씨가 요즘에 저희 가정음악에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발레 세상만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아주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레를 그 몸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또 이렇게 연기도 보여주고 또 발레를 많은 곳에 가서 또 시범도 보이고 가르쳐주고 있고 아주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김주원 씨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김주원 씨하고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의 해설 있는 발레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참 그 활동을 지켜보면서 정말 멋진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게 되었는데요. 아마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주원 씨에게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 계속 서서 해요, 선생님. 앉아서 해야 되군요. 네. 자, 그래서 김주원 씨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원 씨하고 이제 저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러시아라는 나라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가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선화예중 다닐 때 2학년 마치고 학교를 때려치고 그때 이제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학교를 때려쳤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은 맞아요. 네. 제가 선화예중 2학년 때, 1학년 때 말이죠. 겨울쯤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슈이 발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강을 오셨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의 특강 중에 제가 뒤에 한 3일 정도를 그냥 재미삼아 돈도 안 내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 러시아 선생님께서 너는 러시아로 가면 좋은 예술가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를 데려오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을 반년 동안 쫄랐어요. 근데 그때가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개방된 지 얼마 안 됐던 해여서 저희 부모님은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얘가 그냥 그러다 보다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선화예중에. 부모님 모르게 자퇴서. 네, 제가 가서 그냥 내고 꼭 저는 모스크바를 가겠다. 그러니까 거의 못 때려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92년도에 네, 91년도, 1년도. 92년도에 제가 유학을 떠났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에 이렇게 가서 그 당시에 저도 92년도에 처음 가봤지만 정말 껌껌하고 굉장히 좀 한국에서 살다가 간 사람으로서는 쇼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는 밤에 도착했어요. 근데 네네. 러시아라는 곳이 그 건물의 조명을 너무나 아름답게 예술작품처럼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가는 동안은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올 곳이 이곳이었구나. 근데 아침에 불이 딱 켜져서 밝아진 세상은 너무나 틀렸어요. 정말 지저분하고 또 그때가 소련 이후였기 때문에 문을 잠그는 게 없더라고요. 학교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호텔이 좀 좋지 않았는지 그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이렇게 다 뚫려서 문을 잠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기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또 전화기 한 대로 기숙사에 거의 5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집에서 소포를 붙이면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정말 좀 열악했죠. 진짜 빵 베고 자는 그 시대였으니까요. 네. 저도 그 모스크바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이 화장실에 앉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저녁 때 공연장에 가게 되면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르죠. 네, 어떤 쇼크를 그때 많이 좀 느끼셨나요? 볼슈이 발레 학교는 볼슈이 극장에서 올려지는 모든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학생증을 가지고 가면 무대 옆으로 들어가서 무대 뒤쪽에서 보거나 아니면 3, 4층, 1층 비어있는 데서 학생들을 보게 해주는데요.
그때 가면 이제 극장에서 청소하시던 분,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시던 그런 분들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연을 보러 자주 오세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공연을 본다기보다 정말 생활에 배어 있는 것처럼 공연 자체를 즐기러 너무 행복하게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곳은 발레라는 예술이 그냥 그 삶 속에 녹아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저도 네. 그 모스크바에서 한 60개 정도의 극장이 네. 7시가 되면 다 막이 오르고 공연이 시작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놀랐던 것이 시장 바구니 이렇게 들고 아주 그냥 파카 입고 이렇게 굉장히 네. 그냥 보통 그냥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극장에 다 와가지고 그거 이제 내려놓고 맡겨놓고 그 다음에 탁 그 공연을 맞아요. 옷 보는데 맡겨놓고 네, 그죠? 상당히 그 내공이 깊은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이 공연 문화를 밤마다 즐기고 집에 가다가도 극장 있으면 집에 갈까? 그러다가 극장에 들려서 그 공연을 보고 가고 이런 문화에 참 놀라고 거기서 많이 참 예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볼쇼이의 그 어린 학생도 단원으로서 머무를 수도 있었는데 왜 또 그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면서요? 그런데 국립발레단을 이렇게 오게 된 이유 굉장히 제가 그 궁금해했습니다. 아, 실은 제가 우등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다면서요? 자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아니, 한국에 돌아온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실은 처음 갔을 때 저는 꼴등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제일 부족한 학생이 서는 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제 발레라는 것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주역, 솔리스트 이런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런 레벨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를 잡고 할 때부터 잘하는 학생이 가운데 쓰고요.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서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센터에 나와서도 잘하는 학생이 앞줄 가운데 쓰고 못하는 학생은 문 쪽 뒤쪽에 서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일 끝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다 졸업할 땐 가운데 섰는데요. 네, 그렇게 한 6년 정도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우등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식 볼시에 발레 학교는 졸업 시험이 무대에서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각 단체 장들이 다 와서 이제 누구를 데려갈지를 보는데 그 무대에서 졸업 시험이 끝나고 그때가 바실리에프가 단장으로 있을 때예요. 네네네. 블라디미르 바실리에프. 네. 발레리노였죠. 네. 그래서 그분이 끝나고 저한테 악수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곧 보자 이렇게.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지금은 볼시에 발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데요. 국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정단원으로 들어갈 수 없고 제가 돈을 내고 연수단원으로 있어야 된대요. 근데 너무나 저한테는 좌절이었죠. 역시 나는 이방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상처를 많이 받고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해요. 근데 춤을 관둘 생각으로 처음엔 한국으로 들어왔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손현재 선수가 얘기한 거랑 똑같네요. 처음에 가장 저 끝에 있다가 그랬대요.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외국인은 돈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때만 해도 유학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볼시에 발레 학교에. 그래서 거의 외국인으로서는 거의 1호였기 때문에 좀 그런 차별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왔는데 국립발레단에서 정말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김주원 씨가 직접 출연했던 국립발레단의 작품을 여기서 출까요? 아니면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좁은 관계로 우리가 함께 그 공연 장면을 보도록 할 텐데요. 라이몬다죠? 네, 라이몬다. 글라즈노프의 라이몬다. 이 작품 언제 하셨습니까? 2년 전에 국립발레단에서 유리 그리가로비치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가 리허설 공연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함께 스크린을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바. 감사합니다. 네, 언제 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제가 임무 아니에요? 보면서 너무 힘을 줘가지고 아 지금요? 네, 보시면서 담이 결린 것 같아요. 아, 이 보시면서 이렇게 직접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세를 갖게 되나요? 제가 한 거 보고 있으면 제가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자주 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임무 어떤 장면인가요, 글라즈노프 저 라이몬드에서? 네, 저게 가장 마지막 막 내리기 바로 직전에 아다지오인데요. 네.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나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정말 전형적인 클래식 작품의 엔딩 장면이에요. 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발레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 예. 라이몬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동작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손 동작이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고요. 발레가, 네. 볼 때도 이렇게 내리느냐, 뭐 여러 가지 시선도 네, 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동작을 오신 김에 오늘 배워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서서 가르쳐 드릴까요? 네. 서서 할까요? 네, 서서. 네. 근데 제가 이걸 여러 번 해가지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네, 두 번. 네, 예. 여기 제임스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참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발레 마임 중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마임을 저는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저기 임소영 씨도 계시는데 사랑 고백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사랑하는 연인도 있을 수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와이프나 바깥 남편분께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따라해 주실 거죠? 네. 나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자신을 가르치면 돼요. 나는 당신을 할 때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네. 많으면 어떡하죠? 원하는 사람이? 네, 전 많으니까. 이렇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요,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쪽을 가르치면 돼요, 이렇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상하고요.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좀 더 멋있게 이 사랑을 하늘에 항상 맹세해요, 클래식 발레에서는요. 그쵸. 예, 이렇게. 이 사랑을 하늘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손가락을. 두 손가락으로.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맹세합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왜 뭐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간단해요. 뭐 알았다고 할 때는 그냥 알았다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싫을 때는 됐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춤을 춘다라는 표현이 발레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 클래식 작품 전체에 다 이 마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반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네.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이게 나오면 춤을 춘다는 뜻이구나, 춘다. 뭐 파티를 시작한다는 뜻이구나, 뭐 네, 이렇게 네,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게 안 할게요. 아주 이거 해봤으니까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볼까요? 그래서 네네. 저한테 나는 당신 사람이다 한 번만 해주세요. 한번 네.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저한테. 그건 알 수 없죠.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국립발레단에서 정말 많은 작품을 했잖아요. 김주원이라고 안 써 있는 작품을 못 봤는데, 다쳤을 때 빼놓고요. 네네. 근데 몇 작품이나 했죠. 근데 우리나라의 발레의 중흥기를 거의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립발레단에서 올려진 작품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작품도 빠지지 않고. 몇 작품이나 될까요? 한 50작품 넘나요? 넘지 않을까요? 넘습니까? 세보진 않았는데. 네. 이 김주원 씨가 또 발레 대중화를 위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국립발레단과 함께했던 이 소외 지역 또 지방 네. 공연을 가면서 청중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다고 해요. 국립발레단은 이제
큰 무대에서 좋은 멋진 공연들도 하지만 관객들을 찾아서 떠나는 공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정말 한국을 거의 다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발레를 많이 접하시지 못한 분들의 반응은 정말 두 가지였어요. 많이 보신 분들이랑 어떤 반응이 참 틀리게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흔한 건 반응이 없으세요. 처음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끝나고 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다른 유형은 콘서트 보는 것처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들면 박수치고 돌면 박수치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공연들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고 재밌었었던 추억이에요. 네. 무엇이 가장 본인에게 그 보람이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공연하면서? 무대에 서는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너무 소중하고 좋은 공부이기도 했고 저한테 소중한 공연들이었는데 딱히 하나를 꼽으라고 하긴 그렇지만 IMF 때 있었던 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무료 공연이었어요. 네. 그때 지젤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던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이었는데 그 공연 끝나고 제가 거의 15장 가량의 그때는 인터넷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쓴 편지를 어떤 주부님께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발레라는 또 예술가로서의 저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예술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큰 경험을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도가 나서 어딘가로 도망가 있고 생사를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아이가 셋인데 너무 애기들이라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정말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친구가 애들을 위해서라도 가자라고 해서 자살할 생각까지 하고 계시던 주부님이었는데요. 와서 공연을 보시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우셨대요. 네, 아마도 그런 예술가들이 흘리는 땀이나 무대에서 어떤 작품이 주어진 감동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공연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다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제가 좀 무대에 서는 자세나 저의 어떤 진심을 담아서 춤을 춰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인생을 그래도 많이 바꿔주신 거네요. 위로해 주시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 발레리나로서 국립발레단에서 나오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는 또 좀 아쉽고 약간 상처도 되고 이렇긴 한데 본인이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이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결론 삼아서? 네네. 15년 동안 수석 무용수, 저의 타이틀은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였는데요. 이제는 발레리나 김주원, 아티스트 김주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는 국립발레단에 있는 동안 제가 거의 1년에 150회 이상씩의 공연을 매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보여드릴 춤은 어떤 다작보다는 1년에 150회까지 무대에 서지 않더라도 관객분들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고 어떤 예술성 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무대에 서는 게 제 아마 죽을 때까지 소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학교도 나가면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아직 제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좀 제가 직접 어떤 공연을 기획해서 공연들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진심이 담긴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해 드려도 당연히 되는데요.
좀 더 이렇게 짠 하고 싶어서 조금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주원 씨의 또 앞으로의 멋진 행보를 기대해 보면서 또 예술가 아티스트로서의 발레리나로서의 다양한 또 이 공연을 펼칠 우리 김주원 씨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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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